제 이름은 민유주고 올해 45살이에요. 저는 북한의 수도 평양에 있는 큰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창밖을 내다보면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죠. 이곳에서 이렇게 멋진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는 운이 좋은 편이죠. 아마도. 저는 정부를 위해 일하는 핵과학자 중 최고로 꼽혀요. 이 직업은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줘요. 좋은 집, 충분한 식량, 그리고 타인의 존경심까지. 하지만 가끔씩 이 모든 것이 대가를 치를 만큼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어릴 적 친구인 한수민이 생각났어요. 우리는 함께 자랐고 똑똑한 두 아이가 큰 꿈을 안고 있었죠. 이제 우리는 같은 비밀 연구소에서 나란히 일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더 나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아내인 미선이 제가 집을 나서려 할 때 서류 가방을 건네줬어요. 오늘도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세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요즘 들어 우리 일이 옳은 일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여기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요.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계산에 몰두했어요. 일이 어려운 만큼 과학적인 부분은 정말 즐거워요.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정부에서 주는 압박감을 잊을 수 있어요. 그들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실패는 결코 용납되지 않아요. 갑자기 수민이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그의 눈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효주야, 내가 해냈어. 그는 종이 뭉치를 흔들며 외쳤어요. 이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저는 호기심이 생겨 그에게 다가갔어요. 수민은 항상 천재적이었고 우리 모두가 놓친 것들을 종종 발견하곤 했죠. 수민이가 말하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발견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는 핵무기를 10배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 크기는 훨씬 더 작아졌다고 했어요. 그가 설명해주는 동안 제 흥분은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지식이 잘못된 사람 손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이건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선 안 돼. 제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어두운 찻집 안을 둘러보면서 누가 우리 대화를 엿듣고 있을까 걱정됐거든요. 수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너한테 온 거야, 효주. 이건 너무 위험해서 비밀로 간직할 수가 없어. 세상에 경고해야 해. 그 후 며칠 동안 수민과 저는 비밀리에 일했어요.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발견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위험한 작업이었고 스트레스가 저를 점점 갉아먹었어요. 체중이 줄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아내인 미선도 눈치챘지만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제 일이 기밀임을 알고 믿어주었으니까요. 우리가 보고서를 거의 완성했을 때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수민이 약속된 만남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걱정에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러다 뉴스가 터졌어요. 수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이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혐의가 조작된 걸 알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입을 열면 저와 제 가족이 죽을 게 뻔했거든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의 작업을 파기해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든 이걸 나라 밖으로 빼내야 하나? 모든 선택지가 너무 위험했어요. 어느 날 밤, 서재에 앉아 우리가 보고서를 숨겨둔 비밀 칸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온 걸까요? 문을 열자 2명의 얼굴이 굳은 보안 요원이 서 있었어요. 우리와 함께 가시죠. 그들이 말했어요. 그들의 말투는 거절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들이 저를 대기 중인 차로 데려가는 동안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들이 우리의 작업을 알고 있었을까? 수민이 나에 대해 말했을까?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 차는 평양의 어두운 거리를 달렸어요. 침착하려고 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시내의 평범한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요원들은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갔어요. 그들은 문을 열고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으로 저를 밀어넣었어요. 충격적이게도 수민이 거기 있었어요. 그는 멍들고 지친 모습이었어요. 고위관리가 옆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 친구는 미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했다고 자백했네. 그 관리가 말했어요. 자네도 여기에 연루되었다고 하는군. 저는 수민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이 저에게 애원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했어요.
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거였어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제가 모든 걸 부인하면 그들이 제 집을 수색해 우리의 작업을 찾아낼 거예요. 그럼 저와 제 가족은 죽을 게 뻔했어요. 하지만 제가 자백하면 수민을 구할 수도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관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친절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자네 집과 사무실을 수색해도 괜찮겠지? 얼굴에 핏기가 가셨어요. 우리의 보고서는 제 서재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찾으면 우리는 끝장날 거예요. 저는 수민을 힐끗 봤어요. 그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는 것처럼요. 제가 연루됐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수민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하는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수민의 눈이 커졌어요. 그가 제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관리의 미소는 더욱 커졌어요. 좋다. 그가 말했어요. 자네는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했군. 요원들이 제 팔을 붙잡고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저는 마지막으로 수민을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제가 그를 구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제가 당할 일에 대한 슬픔이 섞인 눈물이요. 그 순간 제가 앞으로 겪게 될 일이 두려웠지만 제가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수민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세상은 저보다 그의 머리를 더 필요로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가 우리의 작업을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저를 방 밖으로 데려가면서 저는 고개를 높이 들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저는 제 친구와 양심에 충실했기에 후회는 없었어요. 그들은 저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동안 그들은 제가 누구와 협력했는지, 어떤 정보를 훔쳤는지, 누구에게 넘겼는지를 캐물었어요. 저는 혼자 행동했으며 수민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며칠이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신문과 잠을 거의 자지 못하는 밤들이 이어졌어요. 작은 감방에 갇혀서 얇은 매트 하나만이 침대였어요. 음식은 겨우 생명을 유지할 만큼만 주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수민과 제 아내 미선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을 위해 강해져야 했어요. 몇 주가 지난 것 같은 후 그들은 저를 법정으로 데려갔어요. 그것은 진짜 재판이 아니었어요. 그저 관리를 위한 쇼였어요. 제가 저지른 국가에 대한 범죄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저는 자꾸 두려운 느낌이었어요. 종신 노동형이 선고되었을 때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어요. 적어도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법정을 나올 때 뒤쪽에서 제 가족을 보게 되었어요. 미선은 침묵 속에서 울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헬쑥했어요. 아이들은 혼란스럽고 두려운 표정이었어요. 그들에게 달려가서 미안하다고 마지막으로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저 작게 미소를 지으며 눈으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하려고 애썼어요. 그날 밤 감방에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후로 처음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잃어버린 삶을 위해 울었어요. 수민을 위해 울었어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생각하며 울었어요. 하지만 눈물을 닦아내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살아남겠다고. 가족을 다시 만날 방법을 찾겠다고. 그리고 어떻게든 언젠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다음 날 아침 그들이 일찍 저를 데리러 왔어요. 평양을 떠나 제가 살게 될 노동수용소로 향하는 동안 도시는 뒤로 사라져갔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들을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삶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것. 제가 알던 편안한 세계는 영원히 사라졌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가혹한 현실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이곳에 있게 한 희생과 저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친구를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몇 주 동안 도망치고 숨고 거의 잠도 자지 못한 끝에 마침내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정말로 여기에 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공기, 소리, 심지어 발밑의 땅까지도요.
곧바로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민 박사님? 그중 한 명이 물었어요. 저는 멍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와 함께 가시죠. 이제 안전하십니다. 그들은 저를 큰 건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며칠 동안 정보 요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수년간 기밀로 여겨졌던 내용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이 정보가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모든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김 박사님을 만났어요. 그녀는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여기에 오신 걸 환영해요. 민 박사님. 박사님의 지식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 후 몇 주는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처음으로 식료품점에 갔을 때 저는 그냥 서서 수많은 음식들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정말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원하는 걸 그냥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인터넷도 또 하나의 충격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몇 개의 정부 승인 웹사이트만 접근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원하는 걸 전부 찾아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몇 시간 동안 그냥 이 페이지에서 저 페이지로 클릭하며 다양한 정보들을 접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말조심을 해야 했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정부를 비판하며 두려움 없이 의견을 나눴어요. 그런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김 박사님은 그 첫 몇 달 동안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알려주셨고 연구소에서 새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기에서는 과학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합니다.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는 새로운 일에 몰두했어요. 무기를 설계하는 대신 저는 핵기술을 의학과 청정에너지에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매일매일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몸담았던 그 시절을 보상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쉬운 건 아니었어요. 밤이 되면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남겨두고 온 사람들 생각이 났어요. 제 아내 미성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저를 구하기 위해 희생한 친구 수민이요. 그들이 괜찮은지 저 때문에 벌을 받지는 않았을지 항상 걱정됐어요. 그 죄책감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이런 감정을 이겨내기 위해 저는 북한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얼마나 모든 것이 벅찼는지 기억하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약 6개월쯤 된 어느 날,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 서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과 높은 건물들로 가득 찬 도시가 제 앞에 펼쳐졌어요. 전기가 아껴지기 위해 밤이면 종종 어두웠던 평양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도시를 바라보며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생각했어요. 북한에서의 과거 삶과 여기에서 새로이 쌓아가는 삶 그리고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준 수민을 생각했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 거야. 저는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혼잣말로 그렇게 다짐했어요. 수민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그리고 고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야. 오랜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느껴졌어요. 물론 저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만큼 많이 얻기도 했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자유로워졌고 사람들을 해치는 대신 돕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안으로 돌아서면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목적 의식을 느꼈어요. 이제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었어요. 앞으로 힘든 날들도 있겠지만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에 적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직 배울 것도 많지만 저는 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오랜만에 미래가 기대됐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며 제 지식을 사용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 기여할 거라고요. 나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요. 언젠가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두 나라를 더 가까이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어요. 내일이 어떤 날이 될지 맞이할 준비가 된 채로요. 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그것을 좋은 삶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었어요.